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서연입니다.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요즘에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걸걸해졌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시대 제종의 대치, 목동, 그리고 기숙의 모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대치 수업이거든요. 근데 대치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가 저도 이렇게 많이 늘 줄 몰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회문화 150명 반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반수반 하나가 생겨서 사문반 두 개, 생윤반 하나였는데 이번엔 아예 시작부터 사문반이 네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예 8시 반부터 10시까지가 풀 수업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겨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3분의 2 정도가 지금 이과 학생의 어머님이시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문과 학생의 어머님이시라면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탐론 지금이라도 괜찮은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는 후기예요. 어떤 후기냐면 제 학생인데 지금 페이지랑 약간은 안 맞는데 페이지가 제 학생이 저한테 보내줬던 후기였습니다. 페이지가 좀 섞여 있어요. 페이지로는 7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목동에서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한 11월 20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후에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락 안 주고간 친구들은 연구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실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랑 사문생은 둘 다 했던 목동에 재수했던 친구였고 생윤 선생님 수업 듣고 써봐 전국 뭐 이렇게 공부했고 수능 헷갈리는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만점 맞았어요. 실제로 작년 생윤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만점 맞았어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줬던 거죠. 현장에서 풀 때 솔직히 서바랑 비슷해서 어렵다는 체감 못했는데 결과 나오고 보니까 생윤 표점 되게 높더라고요. 작년에 생윤 표점이 모든 탐구 1등을 기록합니다. 과탐 2를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실제 덕분에 서울대 상경이랑 이제 서울대 상경이죠. 한의대 안정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메시지 보내죠. 너무 잘했다. 남은 입시 잘 마무리해서 합격증까지 자랑해줘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또다시 2월 11일이었습니다. 연락을 줬습니다. 의대 갔습니다. 이 친구는 확통사탐으로 의대를 간 되게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케이스고 시대에는 따로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걸 가지고 시대에서도 이 친구가 의대를 갔구나. 저한테 이제 합격증까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한의대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확통사탐으로 의대 갈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깜짝 선물 같아서 기분이 묘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 원래 목표했던 한의대 놓을 수 없어서 2달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의대 가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의대라기보다는 저는 이 아이가 어쨌든 자기가 원했던 거를 만들어낸 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로 사탐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미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재수생 아이들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작년 예상 등급 컷은 3월 달이랑 엊그제 봤죠. 그거를 딱 보셔도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이건 작년 수능 등급 컷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과탐들이거든요. 근데 과탐에서 실제로 화학이나 이런 친구들은 50점 만점의 1등급 컷이었고 표준 점수 자체도 되게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아이들이 많이 사탐론을 한 거였죠. 근데 올해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저한테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사탐론 하면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탐으로 오는데 근데 반대로 과탐엔 그만큼 아이들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윤이 작년에는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생윤이 이 정도로 나올까라는 건 저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뭐 낸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상황이 딱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작년엔 표준점수 77점으로 모든 탐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저는 3월에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3월 학력평가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수업이 이 시험이 시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상 등급 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물론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약간씩 다 높아진 게 과탐들입니다. 여기에 재수생까지 오면 더 좋아지겠죠, 점수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과탐이랑 사탐이랑 고민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과탐이 완성되면 굳이 그거를 옮기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3월 학력평가 예상 등급과 6페이지에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EBS에서 지금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부 다가 지금 1컷 자체가 47, 48, 40, 물론 화학 원이 좀 낮긴 하지만 아마 이거는 작년 수능이 좀 너무 쉬웠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힘줘서 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수능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변화가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 사회문화로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밑에 있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등급컷이 42점, 44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랑은 좀 달라요.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지금 48점, 47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대형 과목의 차이입니다. 즉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미 완성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는 뭐 해야 되지? 와, 나 도대체 공부 뭐 해야 되지? 뭐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선택하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실제로는 사탐론이 지금 많은 진짜 반향을 일으키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 조교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즘에 사탐론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냐.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대인재 뭐 갤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교가. 자기가 거기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 작년 수능이 끝나고 14일이었으니까 16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노력과 멘탈 이야기할 때 김연아 얘기 많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도 안 했던 피겨를 우리나라에서 고른 건 미친 짓이다. 서울대 의대 목표인데 화작기 고르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못 본 거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의 글은 진짜 잘 쓰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지만 실제로 이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진짜 재능 있고 능력이었던 학생이었다면 과탐 어떻게 나오든 다 맞았겠지. 표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맞았겠지. 근데 6, 9월 만점이었던 과탐 성적은 그냥 재능 없는 피겨 선수가 어쩌다 컨디션이 참 좋아서 트리플 악셀 2번 연속한 것 같은 이벤트였을 뿐이다. 정말 글 잘 쓰는 친구거든요. 머리도 좋고 이 정도로 글의 전달력이 있는 친구들은 사고력도 좋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거죠.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는 사문 생윤으로 튀었고 올해 정시로 메디컬 지원 가능한 곳 대부분 갈 수 있었다. 아마 이 친구가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오히려 이걸 보내준 친구일 수도 있겠죠. 자신이 지극히 보통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본인이 성향이 정말 과탐이 잘 맞고 그리고 자기가 그게 너무 좋으면 굳이 다른 과목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탐에서도 실제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 과목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진짜 잘 맞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지리나 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성향을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좋으면 굳이 다른 과목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대형 과목이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 윤리가 16만 명이었던 생활과 윤리가 지금 18만 명이 되었는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14만 명이었던 인원이 작년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는 20만 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3위가 윤리와 사상인데 윤리와 사상이랑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뜨내기들도 많이 선택하는 대형 과목이라는 건 분명히 이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사탐은 과탐에 비해서 정말로 공부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만점이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 각각의 그 포인트들이 약간 달라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주요 킬러 주제의 난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표 분석이 진짜 강화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도 표 분석의 오답률 1위는 2.3%의 정답률이었습니다. 2.3%의 정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역대 모든 수능의 오답률 1위가 그 해의 사회문화 표분석 문제였던 거예요. 94학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사회문화에서요. 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전부 다의 객관식에서. 근데 왜 아직도 아이들이 점수를 이렇게 맞기를 어려워하고 그러냐면 시간 내에 푸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 풀이, 시간 내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 자체를 물어볼 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작년 수능이 딱 그랬던 거예요. 즉, 너 얼마나 알고 있어? 내가 새로운 문제 냈는데, 새로운 표현 냈는데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너 이거 내가 다른 표현 냈는데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과 애들이 오히려 사탐론을 한 케이스가 성적이 잘 나왔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사고력이 좋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활과 윤리가 오히려 더 득을 봤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는 개념과 표분석, 상황 판단, 퍼즐형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님들께서는 단순히 개념과 표분석뿐만이 아니라 시간 내에 상황 판단, 퍼즐형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자체가 지금 6월 모의고사 대비 형태였냐면 지금 제가 심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사탐은 크게 개념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강이나 지금은 이미 저는 현장에서는 개념 수업이 전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강이나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EBS를 통해서 개념을 따라오면서 심화를 어차피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면 시간 내에 푸는 건 당연하고 안정적으로 등급까지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개념과 그 다음 상황 판단으로 구분해서 문제 유형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표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표분석이 어려웠을 때는 제가 되게 강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표분석 엄청 잘한다 이때는 막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점수를 잘 맞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표분석을 그 어려울 때 오히려 내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다른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표분석뿐만이 아니라 표분석의 코드들입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 실제로 이과생들은 그냥 수리적 능력 자체로 그냥 이 모든 표분석 문제를 풀어버려요. 근데 시간 내에 푸는 게 다르죠.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코드로 아이들에게 이 공식을 알려준다면 중요한 건 유형별 실전풀이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사회문화 시간 많이 걸린다. 아이들이 왜 자꾸 틀리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서 그래요. 원래는 내가 이 갑을병이 속해 있는 집단이 뭐야? 이런 식으로만 묻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보면서 갑이, 을이, 병이 각각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나는 을이 만약에 갑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을과 함께 무슨 단체에 속해 있어라고 하면 을은 자기 얘기를 안 했는데도 갑과 함께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 내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함정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제목부터 봐라. 재학생 대상 하는 순간 갑을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 A 대학교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사회문화의 문제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습하고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길이감을 시간 내에 풀어줘야 되고 이걸 거기 안에서 하나하나를 다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하고 간 친구들은 제목부터 보라 그랬는데 문쌤이 제목에 재학생 대학교 나온 순간 옆에다 대학교 다 써야 되겠다. 샤라웃 문제니까 이거는 남들이 나를 이름 불러주고 나를 호칭해주는 순간 그 소속된 그 집단을 찾아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줘야 됩니다.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옆에다가 교내 독서 모임 갑, 을 두 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걸 연습하고 간 친구와 연습하고 가지 않은 친구의 시간 차이 때문에 지금 등급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이들에게는 샤라운 문제, 유형, 기타 등등 이게 실제로 그대로 작년 수능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연습했던 배정받은 개념 발표하기도 또 다른 유형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즉, 이 문제 유형을 보자마자 나한테 어떤 배정이 되었는데 가불병정에게 얘가 발표한 거랑 답이 틀려. 그러면 실제 답이 뭐지? 이걸 찾아가는 그 힘. 근데 이걸 그냥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배정받은 개념 발표하기는 그대로 작년 수능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판단 문제들도 얘네들이 점수를 몇 점 맞느냐에 따라 각각의 개념들을 찾아주는 건데 이것 또한 작년 수능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오랫동안 이것들을 연습하고 간 친구와 이거를 그냥 개념만이지라고 생각하고 간 친구들에는 시간 차이가 엄청 존재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시키는 게 문제 다 풀고 검토하고도 5분에서 10분이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제 조교가 하는 말. 이게 바로 선생님 덕분에 사회문화 마킹까지 다 하고 5분 넘게 남아서 여유있게 검토하고 50점 맞았어요. 이게 제 작년에 조교가 줬던 후기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재종반을 다니니까 목동에 한 친구가 수업이 끝나고 오더라고요. 애기 나 알지? 제가 학생들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애기 나 알지? 나 애기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삼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애기 시험 작년에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사회문화는 만점 맞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 후기를 보여주거든요. 재종반에서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 15분 컷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15분 내에 못 풀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어머니. 왜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은 무리뉴 감독. 너네는 손흥민. 니네들이 필드에서 뛰어야 된다. 내가 다 마련해 줄게. 대신 연습해라. 연습하고 가면 성적이 나옵니다. 이게 요즘의 사회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구 학생 기준으로 연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강조되는 게 2021학년도부터였거든요. 사회문화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2개까지가 오답률, 즉 1등급까지가 항상 2개 이상까지가 됩니다. 시험이 어려웠던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의 정답률 표본석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뺀다고 할지라도 얘는 45점이 1컷인 거거든요. 결국은 42점 1컷에서 이때 만점 맞으면 표점은 엄청 높았죠. 그리고 작년까지도. 분명히 지금 어머님들께서 보셔도 제가 상황 판단 애들 가르치고 배정받은 개념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해서 수능에 똑같이 나왔는데도 누구는 15분 컷으로 누구는 시간 내에 못 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등급 컷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대치동 아이들은 실제로 그걸 연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리라고 하고 개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푸는 그 유형 자체도 훈련하고 가야지 성적이 나오는 게 요즘의 사회문화입니다. 다만 훈련하면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등급 컷도 아무리 얘가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쉽게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한 개 정도 더지 뭐 50점이 만점 컷이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활관리는 좀 다릅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시험에 따라 등폭이 엄청 등락이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1점이 1등급 컷이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 같은 경우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지금 요 커리큘럼에서 저는 지금 킬러 마스터를 하고 있고 아이들과 지금 이 유형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분석을 가르치는 시간과 그 다음 유형을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고 여름부터는 에티켓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전 문제풀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리고 EBS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이과 어머님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사탐이 이런 부분이고 사회문화가 이런 부분이다. 실제로 연습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관리를 고민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말장난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게 이거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말장난 과목을 고르는 학생들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활관리 속의 사상가들은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사상가들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 방식으로 논리정을 가지고 수리적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이 사상가들이 하는 말을 진짜로 이해하면
아무리 다른 표현이 나와도 전부 다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이해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게 통했던 거죠. 왜? 이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작년에 수두룩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무난하게 만점 맞았어요 라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만 성적이 나오냐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를 했다면 평가원의 워딩을 익히고 엑셀표 테스트를 통해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건데 이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지금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 PPT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는 롤스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롤스라는 사상가는 원초적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상을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걸 합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원초적 입장은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원초적 입장이 뭐냐면 내가 여자인지도 남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한국인인지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많은지 아무 없는지도 모르고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합리적 사고를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상 실험, 가상 모형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도 첫 수업이 이거거든요. 왜냐면 원초적 입장을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재수한 친구 중에. 제가 어머님들께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위한 이득만 생각하는데 내가 돈 있는지도 모르고 돈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장애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장애가 없는지도 모르고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애기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애기들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그러면 아이들이 절반은 3분의 1은 손을 안 듭니다. 왜냐면 쑥스럽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은 손을 듭니다. 한국. 그리고 3분의 1은 외국이라고 손을 듭니다. 근데 본인들 공부했거든요. 원초적 입장에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또 한국을 고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애기 한국 골랐는데 만장일치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그냥 한국을 본인이 골랐을 뿐입니다. 진짜 원초적 입장을 이해한다면 100%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왜요?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합리적 사고만 한다면 제가 딱 두 가지의 초이스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애기들은 30% 확률로 중국 오지에서 태어날 거야. 애기들은 60% 확률로 중국 오지 아니면 인도 아니면 불가 쪽 천민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아프리카 내전 국가. 이게 원초적 입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라고 골랐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진짜로 이해하고 원초적 입장에 있다면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구나.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외국을 고른 친구들은 다 뻔하죠. 한국 입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한국 입시는 힘들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국 입시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아프리카 내전 국가보다 힘들까? 태어났는데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힘들까? 아닐 거거든요.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텍스트가 얹어지는 거거든요. 무지의 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지의 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텍스트만 얹어졌다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룰스, 역대 모든 평가원을 전부 다 뜯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심화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게 킬러마스터입니다. 제 책은 이렇게 평가원의 제시문부터 시작해서 평가원의 모든 선지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심화 수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전 선생님 저 무난하게 만점 맞았어요 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생윤을 이야기할 때 수능 직전에 평가원만 보라고 하셔서 킬마와 퍼파만 붙들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특정 수업을 들어서 어떤 특정 컨텐츠를 들어서 수능을 잘 본다? 그거에서만 수능이 나왔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평가원이
어떤 특정 사설 모의고사나 특정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규 교과 과정을 다 이해했다면 충분히 만점을 나올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전 교과 과정을 넘어간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이해하면서 공부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보내줬던 이것 내용 중에 이제 여기서의 서바이벌을 얘기합니다. 서바이벌은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원전에 있는 거 하나를 툭 던져주고 너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바는 모르는 선지를 봤을 때 지식이 모르면 그냥 틀리는 느낌이었는데 수능은 몰라도 머리를 막 굴리니까 답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생윤을 선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단순 암기나 말장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아, 진짜 원초적 입장에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그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장일치로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진짜 이해한 친구와 그냥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을 외운 친구는 다르죠. 평가원은 그렇게 이해한 친구들을 겨냥해서 시험을 만드는 거고 이게 작년에 가장 도드라지다 보니까 작년 생윤이 어려웠던 겁니다. 과연 올해도 그런 시험이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떠한 시험이 나오든 만점을 맞을 만큼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친구가 보여줬던 거 이 확통사탐으로 의대를 갈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선물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생윤의 표점이 높은 게 이렇게 높은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올해도 높으냐라고 하는 건 그렇진 않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사탐론의 이익이라는 건 그 이득이라는 건 팩트로서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킬러 마스터의 이 형태에서 심화까지 전부 다 마무리하여 평가를 전부 다 마스터했었을 때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바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연구실로 연락 주시면 실장님이 전부 다 상담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실제로 저도 느끼기에 대치동 재종반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문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문으로 옮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월 20일경쯤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저 과탐하다가 사문으로 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옮길 거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어차피 만점 맞을 만큼 공부를 해야지 만점 나오거든요. 빠르게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